오늘도 MLB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KBO는 오늘 망했습니다. 망했고 2회 퇴근당했어요. 그래서 뭐 더 할 말이 없고 어쩌겠습니까? 오늘 하필이면 또 KBO가 홀짝 아니냐 소리를 해버렸다가 진짜 그런 경기를 봐버려서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이제 제가 보는 야구의 방식대로는 먹히지 않는 날이었었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네, 풀벳으로 응수하겠습니다. MLB 풀베팅 때렸고 이제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오늘 이제 시니어 이상부터는 혜택부터는 배팅 내역을 한번 보실 수 있으시겠죠. 조합표를 받으시니까 게시글에 올려놨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게시글 꼭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멤버십 분들 모든 혜택은 게시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규 멤버십 가입 생각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겠지만 꼭 가입은 PC로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지갑을 아낄 수가 있어요. 제가 돈을 더 버는 게 아닙니다. 모바일로 가입하시면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가 상당수 나가기 때문에 제가 3만원으로 설정해 놨는데 저는 3만원 중에서도 한 2만원? 만 몇천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이제 그건 유튜브가 가져가는 거고 그거 별도로 연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PC로 가입하셔야지 유튜브랑 저랑 나눠 가지는 멤버십 수익이 된다. 그냥 딱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부가적인 앱스토어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으시려면 PC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이제 안내 드렸고 이제 오늘 MLB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애미 대 필라델피아 경기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어제 알칸타라의 힘으로 이 경기를 또 지배를 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지금 이제 마이애미가 이제 귀스토가 나온다고 되어 있죠. 이제 귀스토가 나오는 경기가 이 대거 이제 불펜데이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귀스토도 실제로 휴스턴에 있을 때부터 선발 경력이 있는 선수이고 그만큼 운영이 되는 선수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기스토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는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스토가 이제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최근에도 마이애미가 귀스토를 스타팅으로 꺼냈던 경기 양상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피칭 경기들이 실제로 결과가 좋지가 못해요. 지금 7월 달에 그렇게 귀스토가 등판했었던 5경기가 팀이 전패를 합니다. 전패를.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마이애미가 실제로 그 타격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구간이 좀 있었는 게 어제도 결국엔 점수를 많이 이제 내지 못했고 결국 그 놀라를 상대로도 오늘 루자르도 친정팀을 상대로도 등판하는 이 루자르도가 나오게 될 텐데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결국 필라델피아가 정배를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하지만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가 귀스토를 운영시키는 이 경기에 이후 마이애미의 불펜 운영이 어떻게 될 건지 여부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다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차전에 필라델피아가 듀란 꺼내가지고도 결국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필라델피아가 점수를 냈던 투수들이 결국 불펜들이었어요. 주버도 마찬가지였었고 지금 이제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 그 뭐야 마이애미가 꺼냈었던 이 불펜들이 그때 파우처였나? 주버 파우처 그다음에 깁슨이었을 거예요 아마 얘네들이 좀 그 불펜에서 중추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애들인데 다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마무리 이제 페어뱅크스라고 쳤을 때 이 세던맨이 피더슨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피더슨이 제일 믿을만한 선수라서 피더슨을 등판시켰으면 일단 9회 페어뱅크스 등판까지는 갈 거예요. 그럼 페어뱅크스가 최근에 이제 미러키전에서도 그렇게 무너졌었고 안 좋은 모습이 또 있기도 했지만 일단 마무리 역할을 해준다는 전제 속에서 거기까지만 가면은 마이애미가 이거 진짜 할만합니다. 근데 기스토가 최근에도 던진 경기 양상 자체가 이닝이 짧잖아요. 지금 이 기스토가 클리블랜드 전에 2이닝, 그리고 미러키 전에 2.1이닝, 휴스턴 전에 2이닝,
가장 최근 경기였던 샌디에고전에 3.1이닝 던집니다. 그러면은 투구수가 지금 맥스 투구수가 최근 이제 7월 2일부터 5경기 치르면서 최대 투구수가 지난 경기 던졌던 57구인데 오늘 경기에서 79 정도까지 올린다고 생각을 해도 4이닝 정도가 최대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주버나 깁슨 같은 애들이 또 롱릴리프 쳐줘야 되고 이래나 저래나 마이애미 불펜진의 투입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경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마이애미가 사고 안 내고 이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일 거예요. 적어도 기스톤은 최근에 잘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던지고 있는 구종만 보더라도 지금 브레이킹볼이죠. 이 브레이킹볼이 잘 먹히다 보니까 이제 백도어로 들어오는 이제 좌투 상대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타자에게 특히나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도망가는 피칭은 더 자신감이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번 시즌에 그 우타 상대로는 OPS가 0.5 초반 이제 0.5라고 하면 맞겠죠. 0.5 한 0.51, 0.52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PS가. 그만큼 우타자 상대로는 확실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귀스토가 결국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질비한 좌타자들, 슈아버, 하퍼, 마시, 스타, 그 다음에 요 하이타선의 쩌리들까지 해가지고 얘들 다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요거 막아낼 수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확률상으로 보면 결국 좌타자가 많은 거잖아요. 그럼 기스토가 끌려갈 가능성은 이미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마이애미가 최근까지도 보여줬었던 이 타격 데이터들이 이번 필라델피아 시리즈에 들어가지고 조금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 좌투수에 대한 강점이 이 확실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이 성적 자체가 뭐랄까 당장 이거를 잡아내려면은 수치상으로 지금 양팀 선발 투수가 나왔을 때 5이닝 정도를 던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필라델피아가 확률상 2점 차 이상으로 리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기가. 그래서 오늘 경기도 당장 제가 바라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건 필라델피아 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바라보면서 언더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보는 경기입니다. 예, 저는 귀스토가 79까지 올린다는 전제 속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를 실제로 추천은 못 드려요. 왜? 일단은 79까지 올린 전례가 없습니다. 지금 이 7월 달에. 그러면은 이 기대값 자체가 확정적인 거는 59 내지 69 선이에요. 그러면 이닝은 더 짧아질 테고 마이애미 불펜의 운영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경기를 7.5 언더를 예상을 합니다만 이 별점 매겨준 것도 7점밖에 못 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마이애미의 투수 운영이 어느 순간에 귀스토를 내리고 바뀔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꽤나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루자르도는 확실히 안정적이죠. 루자르도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최근에도 계속 7이닝 피칭도 해주고 지금 삼진 능력 완전 빨딱 썼거든요. 7월 달에. 그래서 여전히 루자르도는 위력적이니 걱정은 안 됩니다만 이게 귀스토가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오버도 나올 수도 있고 일단은 필라델피아가 결국 유리하다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승을 생각합니다. 근데 멤버십 얘기 나온 김에 오늘도 빠르게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왜 언더를 먼저 얘기했냐? 뻔하죠. 이제 마이애미 승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트리거를 거릅니다. 항상 트리거가 나오면은 제가 8점 생각하는 점수 줄 만한 경기에 트리거가 반대로 나온다. 그럼 전 그거 7.5점 드려요. 표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트리거 막 다 써놨는데 거기에서 7.5점 써져 있는데 이제 트리거랑 나랑 의견이 다르다. 그거는 제 분석상으로는 8점짜리 경기예요. 그거는. 그만큼 제가 트리거를 좀 의식을 하다 보니 점수를 깎아냈는데 요것도 가능성은 확실히 필라델피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제가 언더로 튼 거는 마이애미 트리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오늘 새벽 경기 말고 이제 오전 경기 치러지게 될 이제 경기가 오늘 한 6경기였나?
아니다, 좀 많거든요. 한 9경기 되나 싶을 거예요. 그래서 9경기, 8경기 정도 되는데 더블헤더 경기를 제외하고 아마 8경기, 7경기 될 겁니다. 일단은 최신화는 아마 해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일단 마이애미 승 트리거가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걸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피츠버그 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어제 애리조나는 불펜에서 진짜 골도 보기 싫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제 경기를 봐야 됐습니다. 결국 그게 연장까지 가게 됐었고, 어쨌든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 8회 9회 운영이 이렇게 잘못된 거는 사실 반성을 하긴 해야 돼요. 그게 뭐 투수 성적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당장에 이 경기 무너지면서 이제 톰스는 최근에 낌새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체 타이밍이 분명히 늦었어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시월드 무너진 거, 그거는 재앙이에요. 시월드는 명백한 마무리 투수이고 거기에서 무너진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톰슨 운영은 반드시 반성을 해야 돼요. 결국 보세요. 칸티뉴도 칸티뉴가 아니라 카리뉴도 있었고 긴켈도 있었고 연장에 꺼냈던 그 선수들, 무리뉴도 마찬가지고 다 이거 분명 꺼낼 수 있는 선수들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톰슨을 선택했던 거, 그게 패착이라고 봐야겠죠. 오늘은 로드리게스 대 존스의 대결입니다. 이거는 양팀 선발 투수들이 어제보다 확실히 위력이 생겨요. 심지어 이제 피츠버그는 어제 파트 공도 못 쳤는데 오늘 좌투수거든요, 로드리게스. 피츠버그 최근에 타격 매서워 보이죠, 확실히. 근데 이런 피츠버그 또한 최근에도 이제 경기를 펼치면서 이 좌투수 상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로드리게스와의 이 차별점이 조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피츠버그가 이 좌투수 상대로는 실제로 타율이 최근 단기 성적에서 200타석 표본에서 2할 8푼이 넘어갑니다. 근데 아쉽게도 OPS가 0.8이 안 돼요. 2할 8푼 대비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좌투수 상대로 사실 꽤나 200타석이면 단기 표본에서 꽤나 많은 수치를 나타내는 표본인데, 오늘 이제 로드리게스와의 상성에서는 피츠버그가 이 조금은 더 이제 존슨의 구위에 비해서는 유리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경기 운영에서 이게 로드리게스 이후까지도 피츠버가 이걸 또다시 학살할 거라고, 불펜까지 털 거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없어요. 물론 이 존스의 대결을 또 생각을 하면 이 경기가 피츠버그가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왜? 어제 경기에서 피츠버그의 투수는 사실상 소토를 제외하고는 모든 필승조가 다 쉬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에서 가장 핵심이 누구다? 존스가 실제로 최근에도 보시면은 이닝 소화가 좀 짧은 거를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존스가 긴 이닝을 던져주지 못하면, 5이닝 던지고 만약에 내려가면 6이닝 해주면 베스트죠. 근데 5이닝 던져도 이게 무리가 없을 수 있는 게 오늘 무로드진스키가 나오게 돼요. 거의 반강제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어제 경기 투입으로 인해서 오늘 마무리 체제가 소토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소토가 이미 연투를 해버렸죠. 그래서 못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고메리도 이제 오늘 등판하게 되면 4일 3투가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금 하루 등판 하루 쉬고 이틀 등판하고 하루 쉬고 케이스라서 거의 아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스는 아마 39구 던졌으니까 못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오늘 나올 수 있는 거, 필승조는 무룰진스키, 요한 라미레스, 얘네 두 명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굳이 한 명 또 더하면 도텔, 이제 연투해줘야 되는 선수로 한 명 뽑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존스 2이닝에 이 경기는 그림을 그리는 거는 무룰진스키 2이닝, 존스 6이닝, 무룰진스키 2이닝,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요한 라미레즈, 요렇게 쓰는 거를 이제 플랜을 짜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피츠버그가 이제 얘를 공략을 해줬을 때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점수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결국 로드리게스가 등판하는 애리조나가 얼마나 버티면서 이거를 불펜 싸움까지 끌고 가서 소모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오늘도 바람이 외야로 강하게 붑니다.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언더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바람이 그렇게 불면서 결국 홈런 맛을 봤던 피츠버그가 시월드에게 홈런 두 방으로 응수를 해서 그런 결과를 냈던 건데, 애리조나도 분명 때릴 수 있거든요. 지금 보내드릴게요.
좀 기록 좀 해놔야겠다. 잠시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는 결국 바람이고 그걸로 인해서 좀 이제 실점 수준 자체가 이제 좀 꽤나 이제 딥하게 나올 수 있는 홈런이 점수가 꽤나 여러 점을 줄 수 있는 홈런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그거 하나가 오늘 경기에서 불안한 요소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애리조나의 그 타격 데이터 개별적 성적과 존슨의 지금 최근의 9위 이거는 지금 애리조나의 타격을 이겨설 만큼 이 존슨의 9위가 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이제 구종별 성적을 보면은 지금 직구부터 브레이킹볼까지 전부 다 수치가 지금 시즌 하이 수준으로 7월 달에 보내고 있는 게 지금 존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피츠버그가 좀 우세한 정배 라인이 나오게 됐다면 저는 로드리게스 나는 고평가는 타자고 투수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피츠버그가 생산성이 좀 부족해지면서 이기더라도 많은 점수를 내지 못할 것이다 보면서 언더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토론토 대 워싱턴 경기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 리텔이 나와요. 이 리텔이 나오는 것부터가 지금 이제 머리가 좀 찌끈찌끈거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리텔의 성적을 보면은 지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세비지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량은 있죠. 물론 저번에 이제 샌디에고 상대로 개볼질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결국 이 예세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오프 스피드는 진짜 무기가 확실히 좋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 스플리터가. 그래서 오늘도 그 스플리터가 가지고 오는 삼진 능력은 인정은 해준다 이겁니다. 근데 예세비지가 그렇게 화이트삭스 상대로도 보스턴 상대로도 나름 잘 버텨주는 양상 속에서도 결국 실점을 하게 뭐예요. 삼진을 지금 10이닝 동안에 거의 18개, 19개를 잡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실점했던 게 전부 홈런이었죠, 홈런. 이제 홈런 때문에 무너졌던 거. 오늘도 워싱턴의 홈런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세비지가 나오는데 기준점이 9.5점이 잡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최근에 토론토가 보여주고 있는 타격 데이터만 바라보더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스코어만 보더라도 토론토가 온전하게 타격을 그렇게 뿜어내면서 정배받은 게임에서 9.5 오버 게임을 갖다가 예세비지가 나왔는데 만약에 예세비지의 지금 개별 성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얘가 XERA 값이 3.3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9이닝당 3점 수준의 점수를 주는 피칭을 한다면 6이닝 던졌을 때 20점 내외의 피칭을 한다고 봐야 되고, 호프먼이 오늘 못 나오게 되더라도 발랜드 로저스와 함께 이제 마일스도 최근에 불펜 운영을 했죠. 그럼 걔네들까지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굳혀야 되거든요. 토론토는 이기는 그림에서는. 정배받은 그림에서는 얘네들이 굳혀야지 이겨요. 그런데 9.5점이 준다? 저는 이거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비지가 오늘 경기에서 버티는 수준 대비 리텔이 던지는 수준의 버티는 양상 자체가 꽤나 유사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토론토도 워싱턴도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생산성에서 지금 몰아치기가 가능하지만 꾸준하지 못하다라는 거. 그나마 워싱턴은 가지고 있는 스토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1회에 가장 점수 많이 내는 팀 어디? 워싱턴. 네, 그러면 워싱턴이 가지고 있는 경기 초반의 기세가 예세비지가 그게 꼴려버리면 오늘 경기에서도 워싱턴이 오히려 예세비지 조기 완판시키면서 이 기준점 9.5점에 대한 해답을 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거를 적극 추천드리지는 못해요. 왜? 결국 불펜이거든요. 토론토는 정배받을 만큼 플랜이 서요. 필승조 플랜이 선다고. 근데 워싱턴은 오늘 경기에서 비터 못 나옵니다. 그러면 비터가 못 나오게 되면은 남아있는 불펜을 갖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얘네도 발랜드 선수 한 명 있죠. 발랜드. 그 토론토의 발랜드 말고 다른 발랜드인데 걔도 그렇고, 이제 지금 아직까지 그때 필승 역할 해주던 러블레이디부터 시작해갖고 파커, 로드 얘네들 다 못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 또다시 이제 그 크라닉이라든지 코스크로브라든지
아니면은 콘넬료라든지 이런 친구들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버틸 수 있는 기량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이 리텔도 불안하지만 결국 이 불펜 싸움에서 이거 에세비를 초반에 무너뜨리고 리텔이 지난 경기처럼 5이닝 정도 잘 어느 정도 막아주는 경기를 하더라도 후반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경기가 돼버린 게 좀 이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경기에 대해서 워싱턴을 좀 더 고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토론토 타선은 지금 믿을 구석이 많이 없어요. 지금 제임스 우드, 루이스 가르시아, 지금 돌아온 테냐부터 CJ 에브람스 지금 트레이드 해가지고 당장에 지금 얼리 받아냈고 또 이제 보냈죠. 커티스 비드. 그럼에도 지금 얘네들 라인업이 만만치가 않아요. 워싱턴이. 그래서 불펜에 하나 부족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기준점이 9.5점이 잡혔다면 이거는 워싱턴 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토론토가 정배받았으면 적어도 8.5점 나왔어야 됐어요. 저는 리텔이 그만큼 털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토론토의 타격 데이터가 없다라는 데 한 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따지자면 워싱턴 승 예상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디트로이트 대 볼티모어의 경기입니다. 오늘 타릭 스쿠발 대 트레버 로저스 나옵니다. 이거는 어제 제가 답을 드렸죠. 예, 일단 딩크레모 나오면은 무조건 그냥 홈런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물론 조기의 타격 때문에 조기 실점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긴 했지만 결국 홈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딩크레모는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결이 다릅니다. 바람이 많이 불긴 해요. 16마일이나 많이 불긴 하는데 오늘 디트로이트 홈구장에 부는 바람은 어제만큼 타자들을 많이 도와주는 바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순간순간 바뀔 텐데 일단은 이게 측풍이 분다고 돼 있지만은 순풍으로 부는 구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장타를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장타에 대한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면은 뭐다? 이 타릭 스쿠발이 부상에서 돌아온 순간에 같이 하락을 만들었던 건 결국 피홈런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도 결국 타릭 스쿠발이 최근에 보여줬던 두 경기 연속, 세 경기 연속이죠. 이 세 경기 연속 무피 홈런의 기록을 또 이어갈 수 있는지 그게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사실 상대가 볼티모어다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마이어도 그렇고 알론소, 건 핸더슨 전부 지금 장타 조심해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장타가 결국 어느 정도 통제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스코발이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디트로이트가 당연히 정배받는 거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저는 디트로이트 승보다 이 경기는 기준점이 7.5점으로 좀 낮게 나오지만 언더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경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디트로이트도 사실 홈에서 기세가 분명히 좋은 팀이고 타격이 이미 이번 시리즈에서 보여준 게 있다 보니까 더욱이 더 이제 여러분들이 호감을 살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지만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홈에서 경기를 하면서도 이 최근에 거의 이제 거의 2, 3주 가량 동안에 100 한 2, 30 타석 정도 소화하면서 이제 좌투 상대 타율이 1할 6푼이 안 돼요. 지금 OPS가 0.4대가 나옵니다. 지금 좌투수. 근데 심지어 좌투수 보통 좌투수도 아니고 오늘 또 트레버 로저스예요.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디트로이트의 좌투수 상대로 이제 고전되고 있는 성적 자체가 오늘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스쿠발이 최대한 길게 버텨줘야 된다라는 이제 미션까지도 강제로 붙는 경기예요. 디트로이트의 불펜진이 지금 성적이 조금 많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오늘 매든 못 나오게 될 거고 여기 이어지는 투수령에서도 사실 켈리 젠슨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온전하게 잘 경기가 마무리될 거라고 이제 장담할 수 없는 구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부 점수에 여유가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이 선발 매치업에서는 그 여유 있는 점수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매치업이 아니에요. 볼티모어는 오늘 투입되는 불펜에서는 사실 알버트 수아레즈랑 그 다음에 워커 제외하면 사실 이 롱리리프 땜빵 선수 제외하고 필승조 다 나올 수 있는 경기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디트로이트가 이제 여유로운 점수차로 이거를 끌고 갈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미 상성에서도 상대 전적에서도 보면은 답이 나오겠지만
많은 공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 양 팀의 성적에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로저스를 상대로 한 이 디트로이트 타선을 바라보더라도 표본 자체가 많지 않고 그나마 비얼링 정도가 일부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여타 타자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제 표본이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에요. 그리고 타리스코발은 워낙 이제 위력적인 피칭을 해왔었지만 당장에 볼티모어 타자들도 그렇게 많이 실제로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 분명 들 거라서 경기 초반부터 이제 화끈한 공격이 되는 것도 사실 어려울 거라고 봐야 되고, 양팀 경기는 좀 소강 상태에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리드를 잡는 거는 이래나 저래나 바람이 측풍에서 순풍으로 변형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바람 타고 넘어가는 홈런 한 방이 기세를 잡을 것이다. 좀 그렇게 바라보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오늘 더블헤더 진행되는 경기죠. 이제 뉴욕 매치 대 애틀랜타의 경기인데, 심버나야 대 이제 AJ가 나오는데, AJ 스미스 쇼모더가 이제 부상 복귀전이에요. 얘 팔꿈치 수술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경기라 가지고 이거 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뭐 더블헤더라 가지고 한 경기만 치렀던 거 매치가 이미 대승을 했었고, 해당 경기는 바람이 외야로도 많이 불었었던 경기뿐만이 아니라 또 비까지 왔었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경기 컨디션이 온전하지도 못했다라고 일단 보게 되는 건데, 오늘은 또 그런 거는 좀 약해지고 선발 매치업에서 변수가 좀 커졌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제 불펜 예상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당연히 선발도 중요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게 선발이 5이닝을 버틸 수 있냐예요. 6이닝도 기대를 안 해요. 저는 5이닝 딱 생각하거든요. 5이닝까지 기대값도 떨어지는 애들이 나오다 보니까 슈미스 쇼버도 오늘 경기에서 59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트리플 A 성적을 또 꽤나 보여줬었고, 최대 이제 77구까지 마무리했다 보니까 아마 딱 그 언저리까지 갈 것 같긴 해요. 한 75구 선에 나올 것 같은데, 기량이 만약에 메이저리그급이 안 돼갖고 초반에 공략을 당해버리면 45구 내지 59 선에서 컷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는 경기라는 게 매우 이제 리스크가 큰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가능성이 생기냐면, 부상 복귀자 선수들은 전체 투구 수가 몇 구까지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이닝의 제한 투구 수도 걸려요. 이제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던진 투구수, 오늘 또 양창섭 이 새끼 보세요. 1회에 44구 던졌나 오늘? 그게 던지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부상 복귀자들은. 그래서 한 이닝의 투수가 과다해지면은 1회에도 강판 당하는 것도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가 꽤나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확답할 수 있는 수준의 경기가 아니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고, 거기다 오늘 비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21% 써져 있고 레인돼 있는데, 실제로 경기 시작하는 현지 시간 지금 오후 1시인가요? 오후 1시경부터 해서 3시까지 2시간가량 동안 이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다렸다가 지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선수 컨디션의 좀 변화, 그런 부분에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좀 생각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깜빡하고 말 안 했는데, 제가 이거 왜 피츠버그 승에서 언더 말씀드렸냐면, 오늘 낮 경기가 좀 이렇게 있어요. 요 투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낮 경기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선수가 바로 로드리게스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미러키의 경기인데, 요거 이제 로건앱과 그 다음에 드로안에 나오는 경기예요. 녹화 중이라서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로건앱이 이제 오늘 경기에서 등판할 수 있는 수준, 이제 경기 양상 자체가 이거는 좀 이제 이중성이 조금 있습니다. 오히려 꾸준하게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값이 생기는 거는 드로안이 맞아요. 드로안이 지난 등판에서는 성적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당시 이제 콜로라도를 상대로 개그치 쳐맞으면서 6이닝 동안 5점을 주고 또 이제 무너지는, 저도 그때 대였었죠. 새벽 경기였었죠. 그때도 이제 콜로라도 1, 2차전, 1차전 털리고 이 드루한 경기 콜로라도가 이기고 2차전, 3차전 개 털어가지고 또 미러키가 정배냈었는데, 이제 오늘은 드루안이 그나마 이제 성적을 좀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콜로라도를 상대로도 드루안이 등판했을 때 콜로라도는 좌투수를 상대로 당시에도 2할 1푼 4리였나? 2할 2푼 1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도밖에 기록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드루안은 분명히 잘 던져야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털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상대하게는 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번 시즌 뭐 성적도 당연히 안 좋긴 합니다만 이 샌프란시스코가 보여주고 있는 좌투 상대 성적 이것도 지금 성적이 좀 아쉬워요. 특히나 최근에 샌프란시스코는 좌투수를 많이 만날 기회도 많이 없었어요. 이 최근 한 2주가량 동안에 105도 상대를 했는데 그동안에도 타율은 1할 6푼 7리에 OPS 0.530까지 공략이 또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두란의 그 97마일짜리 빠른 공은 꽤나 재고만 된다면 샌프란시스코 타격을 위협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거기에서 로고넵을 얼마만큼 미러키 타선이 공략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오늘 경기 필승조까지 모두 투입이 되는 경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불펜도 오늘 필승조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다? 이 샌프란시스코 불펜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필승조 운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브루베커 나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무시한 수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윈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킬리안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밀러라든지 뭐 스미스도 마찬가지로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얘네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러키도 장타 생산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제가 부족하다고 했었고 어제 이제 오늘 오전이죠. 이제 오늘 경기를 하면서 미러키가 손쉽게 풀렸던 거 내안타 운도 있었고 여기저기 좀 이제 요소들이 많이 엮였던 경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만큼 점수를 낼 거라고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로고넵이 최근에 계속해서 실점이 있다고 한들 미러키 타격 생산성이 그만큼 뛰어날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미러키가 그래도 이 배당이 나온 이유가 로건액이기도 하고 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최근 좌투 대응 능력이라든지 개별적으로 바라볼 때 특히나 지금 오늘 경기에서 좌투 나오면은 또다시 이제 불안 요소들이 생긴 선수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아라에즈나 아니면 그 엘드리지라든지 이런 애들은 좀 버티는데 나머지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미러키 쪽이 조금 더 드로안이 버텨주면은 불펜 운영에서도 이제 유리배, 맥일, LCB 모두 재등판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 생각하면은 필승조 운영까지 다 받쳐줄 수 있다. 미러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샌디에고 대 이제 콜로라도의 경기인데 이 그리핀 캐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샌디에고는 TBD가 걸려 있어요. 이거는 뭐 어제 이제 경기를 이제 봤지만 당장 지금 샌디에고의 타선은 마이애미 시리즈 원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 고점에 있어요. 지금 탑3의 타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체 30개 팀 중에서 단기 성적에서. 근데 이제 샌디에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콜로라도 타선 이게 지금 복병이에요. 오늘도 하필 또 그리핀 캐닝입니다. 어제도 당장 이제 모니악의 홈런도 나오고 지금 콜로라도 타선이 엄청나게 또 공략을 해냈죠. 물론 내야 실책도 있었고 여타 겹쳐서 샌디에고가 자멸하는 양상이 됐던 것도 있었지만 콜로라도는 명백히 타격을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모레온이 못 나와요. 거기다 이제 메이슨 밀러도 나왔고 이제 샌디에고의 필승조 운영이 또 이루어졌었다 보니까 오늘은 나오게 될 투수들이 또 이름값이 좀 약해지죠. 그럼 누구냐? 완디 페랄타와 마스이와 자칫 잘못해서 캐닝이 무너지면 이제 왈드론 얼굴을 봐야 돼요. 왈드론. 그럼 왈드론이 너클볼러로서의 강점은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최근에 등판하는 경기들마다 좀 성적이 좀 아쉬웠었고 오늘도 그런 부분이 캐닝이 만약 등판 이게 오프너 써서 한다 그러면은 좌투수 오프너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앞에 좌타자들이 나오니까 그럼 좌투수 오프너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마스이 아니면 페랄타거든요. 그럼 둘 중 한 명을 써버리게 되면은 오늘 자원자원도 매우 한정적이라 가지고 결국 이제 운영 자체에서 제한성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샌디에고는 원하는 투수 운영이 아닌 롱릴리프로서 1+1 같은 투수 운영 왈드론의 실제 기용 가능성이 꽤나 높아질 수 있는 경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샌디에고의 점수가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봐야 될 거고 그 양상 속에서는 우리가 바람도 외야로 도와주는데 어제도 장타 생산이 분명히 있었고 타격전 양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샌디에고의 타격 지표는 계속해서 고정값이다 꾸준했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오늘 휴즈의 공도 마찬가지로 일부 공략될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캐닝이 못 버티는 양상이 되면 승패를 장담할 수 없지. 점수는 좀 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콜로라도도 어제 바드니까지 그렇게 무리해서 써가면서 최근에 좀 부하가 걸려서 오늘 못 나올 것 같고, 메이야 어제 삽질했죠. 그리고 이제 9위에서 그냥 받쳐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원에서 강제되는 게 이제 베르나르디노 연투해줘야 될 거고요. 아마 크레노스라든지 게미시치 상대 한번 던져줘야 될 것 같고, 이제 센자텔라도 등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써야 되는데 그 두 선수들이 사실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불펜 실점은 서로가 각오를 해야 된다 하면 오버 말고 답지는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이 없지 않나 라고 바라보게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템파베이 대 텍사스. 시모 요새 잘하고 있죠. 근데 이 시모 나온다고 템파베이 승이네 하고 접근하시면은 안 되는 경기다. 좀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사스가 최근 2달 동안에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줄지를 않고 있어요. 실제 6월 달에 텍사스가 이 국야에 삼성이 국야에 NC가 있었다면 이 MLB에는 텍사스가 있었습니다. 좌투수 상대로 타율이 3할 8푼까지 기록이 됐었는데 지금까지도 단기 성적에서 좌투 상대 성적이 3할 2푼 아래로 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6월달, 7월달에 좌투수 하나만큼은 제대로 공략하고 있는 팀이 어디다? 이 텍사스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텍사스가 좌투수를 실제로 공략을 하면서 보여줬었던 타격 데이터는 OPS가 0.9를 넘어가고 있고, 아무리 시모어가 좀 버티는 양상의 경기를 해주고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오늘 공략당할 여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맥켄지 고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제구가 관건일 거고, 텍사스의 타선이 최근 시리즈를 치르면서 주춤하고 있다라는 것도 맥켄지 고어에겐 조금은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고어 같은 경우 약점으로 뽑히는 게 결국 좌타 상대인데 템파베이 라인업에 좌타자가 많이 없어요. 해봤자 아란다랑 심슨이 고작이거든요. 스위치 더 빼면은 얘네들이 핵심 타자들이라서 더욱더 출루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부분이 부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위기관리 일부 하게 되면은 오늘도 이제 텍사스는 맥켄지고 이제 체제에서 꽤나 버티는 그림을 그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게 됩니다. 일단 이제 오늘 텍사스는 이 경기를 맥켄지고 플러스 알파로 끝내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이에요. 이제 오늘 경기에서 그 알스트롬이 못 나오게 되고 요니스랑 라츠 같은 경우에도 연투 때문에 아마 못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레이라든지 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 필승 자원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고어의 7이닝 피칭이 간절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점수를 좀 여유롭게 가져가주면 참 좋겠지만 시모의 지표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시모가 만약 공략을 하게 되면은 템파베이가 이제 오늘 투수 운영에 있어서는 약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시모를 공략 못하면 이건 템파베이 승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템파베이 승이면 언더예요. 근데 텍사스 승이면 오버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템파베이 승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시모의 데이터가 지금 오늘 공략당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결론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니 상대 전적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띄엄띄엄 이제 함정 카드들이 텍사스 라인업에 좀 존재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분명 시모를 상대로 공략돼야 되는 타자들이 꽤나 많아요. 좌투수라서. 좌투 상대 성적이 최근 텍사스가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불펜 싸움까지 가서 템파베이가 필승조, 클레빈저, 켈리, 베이커 얘네들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시 한 번 더 킴브럴의 얼굴이 안 나온다면 뭐 부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1순위가 오히려 뭐 썰저 같은 선수가 될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경기가 요 경기지 않나,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일단은 텍사스의 그 타격, 좌투 상대 타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버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이거 어제 더블헤더 했죠. 노다 먹겠는데 오늘 브래디 싱어 대 칸티뇨입니다. 최근에 칸티뇨가 고장이 났어요. 거기에다가 이 클리블랜드의 타선이 지금 살아날 낌새가 잘 보이지를 않고 있다. 오늘 이제 1차전 경기 같은 경우도 1회에 말로 홈런이 나오면서 좀 여유롭게 갈 수 있나 싶은 경기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경기 자체가
이제 좀 자신들이 원하지 않게 따라잡히고 경기 그렇게 막 흘러갔죠. 이제 결국 일단 1대1로 시리즈가 마무리된 건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도 당장 이게 선발 투수의 역량을 보면 제가 싱어 욕 많이 했어요. 6월달까지 슬러그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7월달 들어가지고 싱어의 피칭에는 이 피홈런이 단 4경기 동안 2개밖에 없었고 해당 경기들 중에서 3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로 마무리를 하면서 제구가 잡힌 채로 맞춰가는 피칭을 명백히 잘해줬다. 삼진도 꽤나 잡을 만큼 잡았어요. 그래서 싱어가 반등이 이루어진 시점에 오히려 칸티뉴가 불안한 경기가 돼버립니다. 지난 경기도 템파베이전 보면서 암덩어리 그 자체였거든요. 제구도 잘 안되고 몰리는 공 던지니까 그대로 쳐맞고 해가지고 겨우 4회 못 버티고 강판을 당했었습니다. 오늘도 신시내티 타선이 그렇게 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지금 당장 계속해서 의욕 때문에 과다해가지고 스윙이 헛스윙으로 나오고 있는 타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실상 이제 엘리델라 크루즈도 최근에는 수비에서까지도 부담 느끼면서 실책이 좀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타격에 좀 영향을 받는 모습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선수 스스로 좀 자존심이라보단 자신감을 좀 가지고 경기를 펼친다면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이다. 좌투 상대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신시내티가 그래도 칠 수 있는 공이다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성적상으로 볼 때 신시내티는 좌투 상대로 최근에 140타석 강량을 소화하면서 OPS가 0.817까지 올라가고 타율도 2할 6푼 5리 홈런도 무려 6개나 때려줬습니다. 이 표본 수치 대비 효율성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20타석당 한 골인가? 거의 그 정도로 홈런 일단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타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클리블랜드보다는 이게 신시내티가 좀 유리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빵댕이가 왜 이리 아프냐?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더블헤더 2차전이기 때문에 제끼겠습니다. 원래 이게 어제 1차전 선발 투수들인데 오늘 2차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 대 뉴욕 양키스 경기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마틴과 슈틀리틀러의 대결입니다. 요거는 이미 붙었어요. 그때 이제 마틴이 양키스 원정 가서 홈런 3방 맞고 개그치 박살 나가고 이제 나가리 됐었고 슈틀리틀러는 좀 버텼었죠. 근데 슈틀리틀러가 지난번에 홈 경기 그때 화이트삭스 상대로 그 맞나? 일단 디트로이트 전이랑 그 다음에 LA 다저스 상대로 한 번씩 무너졌었는데 그게 전부 이제 홈 경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욕을 했어요. 슈틀리틀러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99마일에서 101마일 사이에 빠른 공에 구속이 나옵니다. 근데 이 딱 털렸던 다저스전과 디트로이트전에 싱커 평균 구속이 96마일까지 떨어졌었고 그리고 최고 구속이 97마일 기록이 됐었습니다. 싱커가. 그리고 이제 이 주무기인 커터가 94마일까지 떨어지죠. 원래 95, 6마일이 나와야 되거든요. 최대 7마일까지. 근데 그 구속이 빠졌던 경기들의 공통점이 딱히 별로 없어요. 홈 경기랐던 거 빼고는 공통점이 별로 없었고 낮 경기였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었고 표본 자체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오늘도 따지고 보면은 슈트리틀러는 호투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은 당연히 공략을 당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늘 이제 홈원정이 바뀐 상태에서 경기를 펼치면서 이미 양 팀의 이번 시리즈를 봤지만 어제도 개언더 게임이었었죠. 결국 이제 주고받는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냐 못 살리냐였었고 오늘도 마틴은 본래 슈틀리터는 직구 빠른 공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제 30일 다저스전에 털렸던 경기도 마찬가지고 다저스전에 얻어맞았던 전체 한타 중에서 아마 7개가 빠른 공 계열이었을 거예요. 싱커 그 다음에 포심 커터 포함해가지고 7개인가 8개를 갖다가 이제 빠른 공에 얻어맞습니다. 빠른 공에. 그리고 디트로이트전도 마찬가지로 빠른 공에 피안타가 7개인가 6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직구 구속이 관건이에요. 슈틀리틀러가 빠른 공에 구속만 나오면은 이거 됩니다. 슈틀리틀러가 할만해요. 근데 빠른 공에 구속이 오늘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경기는 양키스 승입니다. 슈틀리틀러가 딱히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정상 컨디션으로 공 던질 수 있으면 99마일, 100마일을 찍어야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득을 보게 되는 쪽은 당연히 양키스여야 된다. 왜? 마틴의 볼질은 분명 일부 있을 테고 홈에서 공략을 했던 이력이 때문에 선수들 스스로
이력 때문에 선수들 스스로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양키스 승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조라이언과 둠락이 나오는 미네소타 캔자스시티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어제 9회에 미네소타는 경기를 뒤집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익수로 나왔었던 저 누구야? 좌익수였죠. 좌익수로 나왔었던 콜린스 아니었는데 저 누구더라? 아무튼 어제 좌익수가 이제 키셸이 쳤던 이 정말 날카로운 9회 무사 1루에서 쳤던 그 타구를 슈퍼맨 다이빙 캐치를 해가지고 잡아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버틸 수 있었죠, 리체가. 그래서 오늘도 사실 타격감 따지고 보면은 양팀 점수를 그렇게 고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와중 결정타를 누가 날릴 수 있는지를 논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게 됩니다. 일단 조라이언이 최근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캔자스시티도 그렇게 털 수 있을 거라나 생각하는 거는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경기를 진짜로 구매표에 쓸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쓴 이유 결국 불펜이에요. 어제 캔자스시티도 이기려고 필승조를 갈아 넣었고 이 미네소타는 결국 불펜에서의 성적이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게 가장 데미지로 치명적이게 작용하는 팀입니다. 마무리 고메즈마저도 솔직히 저는 불안해요. 그래서 펀더벙크도 없고 지금 이제 또 모리스에다가 뭐 이렇게 막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좋은 성적을 바라기에는 미네소타의 불펜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조라이언이 7이닝 8이닝 던져주면 진짜 다행일 텐데 어쩔 수 없지만 캔자스시티의 컨택링을 생각하면 오늘 또 개별적으로 봤을 때 러프틴, 콜린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캉글레온, 그 다음에 젠슨 얘네들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이주도 이름으로 안 올리고 있고 캔자스시티도 라인업이 조금 약해져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언더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래도 유리한 쪽은 미네소타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시카고 컵스. 이거는 더스틴 메이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일단 4연전이라서 수입전은 아닌데, 일단 더스틴 메이가 낮 경기 전패예요, 이번 시즌에. 근데 밤에는 2점대 이하로 나는 잘 던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더스틴 메이가 결국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그거를 일단 생각을 해보게 됐었고, 그걸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매튜 보이드. 좌투수 중에서도 지금 다시 폼이 올라오고 있는 좌투수를 상대로 세인트루이스가 이 정도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더 이상 이제는 뭐 이제 지표상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최근에도 120타석 소화하면서 세인트루이스는 1할 6푼 7리밖에 좌투 상대로 기록을 하지 못했었고 더스틴 메이가 밤 경기에 좀 강한 모습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시카고 컵스의 이번 시리즈 타격 개별 성적만 보더라도 쉴 틈이 없어요 지금. 그만큼 무서운 게 지금의 컵스의 타선입니다. 그래서 더스틴 메이의 밤 경기는 의외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언더 일단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당장 이제 매튜 보이드가 버티는 양상 속에서 로비레이 저 이제 더스틴 메이가 버티게 되면은 일부 그 이제 실점을 하게 됐을 때 꽤나 이미 경기를 뒤집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경기가 될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세인트루이스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기려면 내일 가야 돼요. 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죠.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엔젤스 대 휴스턴의 경기인데 휴스턴 어제 주력 한 경기로 뽑아드렸던 경기였었고 극장으로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LA 엔젤스와 휴스턴의 차이가 있다면 어제도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요르단 알바레즈 한 방 할 수 있다고 그 장타 생산의 결정타를 좀 결정적인 걸 좀 두고 보게 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로드리게스 대 웨스네스키입니다. 웨스네스키도 이 수술 후 복귀 경기예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그래서 오늘도 사실 요것도 배팅하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게 투수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게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좀 난해해진 이유다. 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갈 사람들 가는 건데 저는 로드리게스 안 믿어요. 얘도 부상 병동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얘는 오른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장난 애입니다. 목, 그 다음에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그 다음에 이제 광배, 복사근, 그 다음에 뒤쪽 햄스트링, 무릎,
그 다음에 발목, 부상 안 당한 게 없어요. 지금 로드리게스가 진짜로. 그래서 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경기 도중에 실려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유리몸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웨스네스키 트리플 A까지 오면서 피칭 그래도 나쁘지 않았었고 성적 자체는 그냥 괜찮았으니까 오늘 선발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롱릴리퍼로서 선발에 나름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웨스네스키겠죠. 그래서 기대값은 5이닝인데 그 정도 가능할지는 좀 이따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래도 이거 수입전이에요. 근데 휴스턴 승 보는 게 오늘 헤이더 못 나옵니다. 헤이더 못 나와도 마무리 킹 체제 분명 뭐 여러 번 해봤었고 델로산토스 아브레이 연투 가능한 거 생각하면 이거는 휴스턴이 끌고 갈 만하다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레틱스 대 보스턴의 경기인데 오늘도 보스턴 조심하십시오. 산도발 나옵니다. 이게 얼리를 보내고 커티스 미드를 받는 걸 선택을 하면서 반강제로 남게 된 게 이제 보스턴의 이제 산도발이라는 투수죠. LA 인절스에 있을 때부터 고점 자체가 좀 낮았던 투수이고 최근에 경기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또 봤죠. 경기 라이브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피드백을 조금 해드리면 결국 이제 산도발이라는 투수가 문제시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는 본인 스스로 만든 어려운 경기였어요. 그래도 정면 승부 들어가서 커맨드만 됐을 때는 헛스윙 나오고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게 이 릴리스 포인트가 조금만 높아져도 당장 이제 산도발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공이 높게 가니까. 그러면 이제 조난에 가든 이제 벨트 하이가 되든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간에 당장에는 유리해지는 입장을 상대에게 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보스턴이 이 좌투 상대로 공략하는 거는 뭐 표본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결국 어제도 말씀드렸죠. 끌려가잖아요. 보스턴이 최근에도 연승할 때도 이기고 있는 경기를 그대로 굳혔던 경기보다는 역전승했던 경기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제가 단기 성적을 최근에 봤을 때도. 그래서 오늘도 보스턴은 그냥 이기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전승을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질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좀 해줘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일단 애틀레틱스 승을 말씀드리는데 로페즈가 좌투수로서 할 수 있는 게 꽤나 갖춰질 수 있다라고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보스턴이 제가 두누이 말씀드렸지만 2할 중반대 타격 성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얘네들은 그 성적으로 이겨왔다고 14연승을 했다고. 그게 투타 밸런스예요. 점수를 많이 못 내도 투수들이 버텼었고 투수들이 조금 못 버티면 타자들이 점수를 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 경기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어쩌겠습니까? 보스턴도 그 기회를 아마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글쎄요, 보스턴은 산도발이랑 카드가 상당한 좀 도박수지 않나. 얼리는 괜히 판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데이터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애틀레틱스 최근에 연패 타면서 너무 안 좋았어서 보스턴이 유리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가 그동안에 믿었던 보스턴의 그런 활약은 아닐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추천은 못 드립니다. 근데 일단 애틀레틱스 승에 11.5, 10.5, 11 왔다 갔다 하면은 일단은 언더 좀 생각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다음에 LA 다저스 대 시애틀. 오늘 아까 전에 라이브 하면서 그래도 다저스 내일은 이기겠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내일도 다저스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당장에 지금 이제 시애틀이 좌투 상대 공략이 일부 되는 것도 사실이고 행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어제 썼던 시애틀의 불펜진들과 다저스와의 재대결이 이루어지면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다저스의 불펜은 사실은 아니겠지만 시애틀이 더 막강하다고 봐야 돼요. 이 시애틀이 오늘 경기에서 이제 무뇨즈 운영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무뇨즈가 이제 던진 투구수만 보더라도 29구까지 소화가 됐었고 그러면 이제 오늘 쓸 수 있는 거 그나마 이제 바자르도와 그다음에 페르가 아마 이틀 연투해서 하루 쉴 것 같고 그다음에 스파이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루커
정도 해가지고 한 4명 정도 불펜을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애틀이 최근에 이렇게 타격이 좀 안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음에도 불펜이 이렇게 갖춰지면은 쓸 수 있냐 없냐를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시애틀의 불펜이 최근에 쓸 수 있을 필승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좌투 공략이 일부 이루어졌을까? 그걸 봤을 때는 이루어졌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최근에 160타석을 소화하면서 좌투 상대 타율은 3할 1위까지 올라가고요. OPS 0.846으로 시애틀을 오히려 좌투수를 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라우어의 빠른 공의 구속과 구위라면 시애틀 타선은 공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야 될 거고, 행콕이 최근에 다시 ERA가 또 상승하는 폭이 생기면서 좀 공략을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이 경기를 좀 꽤나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역량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네, 다저스 승 못 보고요. 저는 시애틀 승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된다. 필승주 운영 오케이. 가능하죠. 그러면 선발에서 이제 라오어 공략 여부 따져봐야 되니까 따져보면은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시애틀 승 말씀드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프리뷰 마무리될 것 같고요. 네, 다들 건승하시길 바라고 오늘 저도 풀 배팅을 때렸습니다. 같이 열심히 한번 응원해보고 좋은 결과 나오면은 또 게시판에 공유해서 같이 이제 서로 축하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네요. 다들 건승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평안 되시고 내일 기분 좋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